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강이고요. 일단 저희 수업 얘기하기 전에 현재 고1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영어가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를 받기가 생각보다 쉬운 게 영어였는데 사실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등급이 10%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통 커트라인은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에서 맞춰진 학교가 조금 많았고요. 근데 조금 심하게 어려웠던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컷이 85, 2컷이 60, 3컷이 3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변형이 되게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딱 수능 한 세트처럼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유리한 애들일수록 내신 또 유리한 게임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무조건 되긴 하는데 이 변형이 엄청 크리티컬하다기보다는 단어가 잘 받쳐주고 해석 능력이 좋으면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뚫려서 그대로 답을 외워서 맞추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문장을 왜 집어넣냐면 주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넣고 제일 중요한 어구를 뚫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요즘 제일 핫한 게 챗GPT로 영어 문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근데 챗GPT로 이제 문제를 낼 때 사실 제일 많이 내시는 유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제를 잘 알고 있니? 유형. 아니면 사례를 들어서 이 사례가 주제에 적합하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내신이 영어가 되게 길게 길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범위 영역이에요. 수능 단어 2,000개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오답으로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정답 단어는 처음 보는 거, 오리지널 이게 독창적인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리지널 해가지고 원래의란 뜻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답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를 무조건 활용해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영풀이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경기고라던가 중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영풀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깍두기까지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영풀이를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얘가 제일 똑같은 게 뭔지를 빠르게 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단어부 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근방에서는 중대부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단어부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헤비한 게 보통 450개에서 600개가 한 번의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그 단어만 들어가면 참 좋은데 예문도 들어가고 유반이어도 들어가요. 근데 예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걸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예문까지 조금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시험 범위가 50개의 지문인데 거기에다 450문장이 추가가 되니까 사실 좀 헤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단어를 미리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짧은 밑줄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문장 통째로 뚫어서 여기에 틀린 게 있는 거. 근데 요 정도는 좀 쉬워요. 이 정도는 좀 쉽고 틀린 거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고서 어휘를 다 변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 다 바꿔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이거 나 외웠던 거랑 똑같지도 않은데? 근데 틀린 거 개수 없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 애들은 이거 3점짜리네? 그럼 3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4개, 4점짜리 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개 아니면 4개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답을 선생님들이 3개를 내셨어요. 애들 하도 그렇게 푸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푼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요. 근데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심리전인 게 이게 정확하게 모든 범위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네? 그럼 여기서 시간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묻는 문제나 개수를 주지 않고 틀린 걸 다 찾아 고쳐라.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심하게 하는 학교가 숙명여고나 진선여고인데요. 그 학교들은 어법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휘와 어법을 동시에 묻습니다. 어법상 또는 문맥상 틀린 거 다 찾아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를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법 어휘를 변형을 할 때 좀 심하게 하는 저희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에이블을 캐피블로 바꿔요. 시험 문제에. 그럼 뒤에 그 구 동사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투부정사가 맞는데 capable 뒤에는 투부정사를 못 써요. 그래서 오브 ing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열심히 외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거 나 외웠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닌가? 그럼 나 투부정사로 다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맞는 건데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외운 답을 써서 그게 오히려 감점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워서만은 다 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1등급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7주가 아니라 내신 준비하는 7주가 아니라 중학교 3년이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는 그 어떠한 것보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과목이다. 그래서 약간 유리천장이 있거든요, 등급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사진이 잘못 들어갔는데 이 문제만 보시면 이게 단대국어에서 내는 건데 단대국어 영작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창의적으로 내거든요. 이게 5단어로 줄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 11단어 정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people they don't know 모르는 사람들을 선생님이 stranger로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2단어 나왔어요. 2단어 줘놓고 5단어로 써?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이 스트레인저를 떠올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쓰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단어 개수를 그냥 어겨서 썼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살다 온 애들이 정말 유리한 영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를 좀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무엇보다 영작을 많이 연습을 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하냐면 얼리버드를 이제 수업을 해요. 얼리버드 단어 수업이라고 해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1시간씩 단어 수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한 7년 정도 이제 수업이 됐는데요. 이 수업을 한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애들이 단어를 너무 못 외워서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애들이 더 못 외우거든요. 진짜로. 정말 안 외워요. 단어를 안 외우고 못 외우고. 그러니까 외우는 힘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외우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업이다.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영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단어가 100개를 외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하루에 100개를. 근데 그 100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 40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40개, 그리고 잘 안 나오는 20개를 내요.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쉽고 그만큼 안 나오는 단어는 어렵지만 근데 또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1등급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지문에 이런 단어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독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빈출 단어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빈출 단어를 그냥 뭉뚱그려만 알기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를 한번 훑고 근데 이 단어들은 쉬우니까 유의어 위주로 아니면 예문 위주로 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훑고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활용해서 일이 10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100개지 저희가 배우는 양은 한 하루에 150개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파생어까지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나중에 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게 어려운데 하나를 배울 때 defend를 외우면서 옹호하다 외우면서 defendant, 피고인도 같이 외우고 그다음에 defense, 방어도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어를 3개씩 외우기 때문에 3배로 외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애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아는 단어는 1번 단어 뜻만 알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수능은 3번 뜻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해서 좋은 점은 제가 3번 뜻에 형광펜을 치고 3번 뜻을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단어여도 단어 아는 뜻이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어는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어플을 활용을 하는데 단어 어플로 통해서 저희가 퀴즈를 봐요. 매일마다. 근데 그 퀴즈를 볼 때 당연히 스펠링도 보지만 이렇게 유반이어도 제가 문제를 싹 다 냅니다. permanent 영원한의 반이어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 요 다 영원한을 넣고 혼자만 일시적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맞추면서 유반이어까지 외울 수 있고 아니면 예문을 활용해서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법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단어가 어법으로 자주 출제되는 단어라면 그 어법까지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어를 배우지만 그 단어의 어법까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 방면으로 모든 영어를 배우는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당연히 리포트 맨날 맨날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공신폰이다 하면은 어플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퀴즈가 밴드에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그 퀴즈를 보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어플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플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태블릿이나.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서 맨날 맨날 시험을 보고 시험을 암기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한 주마다 기프티콘을 보내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기프티콘 엄마가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는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금요일 날, 선생님 저 1등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사진을 붙여서 기프티콘을 줍니다. 사실 제가 이 열리부드 수업하면서 제일 힘든 날이 딱 두 날이에요. 첫 번째 주 수요일, 3일차 된 날. 그날 이제 애들이 얼굴이 불어서 와요. 엄마랑 싸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주말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만하자 하면서 또 싸우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틀이 정말 힘들어요. 그럼 그런 날들은 그냥 오기만 해도 지각만 안 해도 제가 막 기프티콘 주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가끔 애들이 참 얄밉다. 선생님 기프티콘 주는 날만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수업을 끌고 가는데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제일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가 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어법도 가르치고 독해도 가르치거든요. 이번 방학 때 모든 걸 다 가르치지만 전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항상 제가 8년째 내신을 하는데 애들한테 항상 제가 아쉬운 거는 미리 단어 안 외워온 거. 그게 진짜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단어 2100개 끝내는 거 목표로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지 그 막 성문 영어 같은 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주의긴 해요. 그래서 70%가 문제풀이고요. 30%가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많이 푸냐면 개념 자체를 여기서 요구하는 개념은 누가 수식인지를 알고 누가 주어인지 아는 거다. 이런 것만 가르친 다음에 바로 문제 적용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풀면서 애들이 깨우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답을 알겠어요. 이거는 뭔지 알겠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문제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신 근방에 있는 거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테마별로 쪼개가지고 여기다 다 잘라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연습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운 애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본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도 같이 훑어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을 좀 더 베이스로 삼고 그리고 레벨업 개념으로 내신 문제까지 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쪼개서 풀면은 또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잘 맞는데 나중에 개념이 쌓이면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지문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형광펜 친 거는 이번에 배운 개념, 근데 이 형광펜 치지 않은 거는 이번에 배우진 않았지만 결국엔 다 알아야 하는 개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문까지도 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퀄리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교재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실전에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나는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중학교 어법은 되게 상세하거든요. 정말 정말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출제되는 개념만 딱 외워주면 깔끔하게 푸는 게 어법이라서 수학 잘하는 남자애들이 진짜 어법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수업 교재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영작도 집어 넣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책은 얼리버드 교재랑 아예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 시험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법반 같은 경우에도 단어는 좀 헤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주에 300개씩 들어가는데 300개면 되게 많죠.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심지어 시험을 보냐면 제가 원하는 뜻을 맞추라고 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뜻은 다 미리 써줍니다. 예를 들면 produce 생산하다는 다들 알잖아요. 그럼 생산하다는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농산품이라는 뜻을 원했거든요. 그럼 그것만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어 시험이 되게 저조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들께서 맨날 전화 오시는 게 선생님, 저희 아이가 어법 못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어 못 본 건 저희 아이가 불성실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외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내고 유반이어도 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렵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제 시험도 보지만 이렇게 영작과 그 다음에 지문형 시험도 봅니다. 사실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영작 문제만 많이 나오지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사실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념을 배울 때는 영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3개 이상 쌓일 때마다 지문으로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직접 참여를 하고요. 저희 조교들이 거의 다 지금 의대생들이 많이 노는 관계로 의대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그 클리닉에 들어가서 그냥 애 하나 내버려 두고 너 그냥 준비해 와 그러면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보면서 제가 꼭 채점을 다 해주고 채점을 해주면서 틀린 거를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역으로 걔한테 설명을 시켜요. 너 이제 내 얘기 다 들었지? 그러면 다시 공부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왜 맞아? 그럼 걔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틀려? 하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설명이 맞아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르는 거를 알고 가게 하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엄청 꼼꼼하게 받은 친구들은 사실 많이 실력이 향상돼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후기를 잘 안 받았어요. 후기 받는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 받았는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 겨울방학 때는 용기를 내서 앞에서 제일 잘 듣는 친구들한테 야 제발 후기 좀 써줄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긴 좋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걸. 근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들어서 좋았다. 물론 자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 제가 가끔 죄스러울 정도로 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이들이 아침 일찍 결국엔 와서 여기서 뭔가라도 듣고 내가 오늘 아침에 8시에서 9시를 잘 썼다. 그렇게 하는 좋은 스타트를 끊는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가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사실 단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단어를 항상 안 외워서 자기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어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많이 외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얘기 드리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젊잖아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가끔 걱정을 하세요. 저 선생님 애들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일단 제가 경력이 그렇게 짧진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볼 남편이 없고 돌볼 아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이들 말고는 제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애정을 갖고 정말 애들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이번 방학 때 진짜 이거 꼭 한 달 안에 뭐는 얻어가기는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얻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